네, 오늘 장 랭킹 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키워드 놓고 전략 고민 함께 보도록 할게요. 함께 해주실 두 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IS의 김태성 본부장, KM투자 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나와주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순위별로 나열해봤습니다. 하나씩 열면서 전략 고민 함께 해보도록 하죠. 일단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기둥 먼저 건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IT, 반도체 이야기 할 거고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시세 위아래로 크게 변동폭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자리에서 언제 크게 움직여줄지 이 부분이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보려 합니다. 김성훈 대표님, 삼성전자에 대해서 목표 주가 상향은 아니었지만 리포트 한 번 더 나오긴 했어요. 악재보다는 호재를 더 반영하는 구간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반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9월 되잖아요. 그게 주가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구간은 어디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크게 HBM 부분 그리고 중국 쪽에서의 매출 이 부분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느 쪽으로 저희가 분석하면서 방향 지켜봐야 될까요? 핵심은 당연히 HBM 부분이라고 보기는 하지만 네. 지금 보면 엔비디아가 블랙엘 칩 저사양 버전 이제 중국용으로 개발 중이다라는 소식은 어찌 보면은 3분기 이제 엔비디아 실적의 가이던스에 중국을 배제했기 때문에 그것을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좀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뭐 삼성전자의 좋은 일단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HBM 관련된 이제 개발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KB증권 레포트가 조금씩 반영이 되면서 일단 3분기보다는 4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좀 높아지는 상황인데 일단 어저께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의 수급을 일단 좀 뺏겼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반등이 단기간에는 이 외국인들 수급의 유입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기는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돼서 앞전에 지난주에도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는 SK 하이닉스 쪽으로 외국인 수급이 좀 더 몰릴 가능성들에 좀 대비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 나온 신규 이슈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만 삼성 같은 경우는 DX 부분이죠. 이번에 실적이 잘 나왔던 3조 3천억 원 보였었던 이제 DX 부분, 모바일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유럽에서 점유율 1위 기록도 막 네. 나왔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주가의 삼성전자의 이 좋은 이슈로 반영하기에는 사실 파운드리나 앞서서 말씀드렸던 HBM 쪽이나 이런 부분들이 좋은 영향도가 나와줘야지만이 삼성전자의 반등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전반적으로 보면 핵심은 그걸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이번에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디램 공정 같은 경우는 지금 6세대로 개발을 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만약에라도 이제 이 엔비디아 쪽에서 쟁슨한 쪽에서 이 전력의 효율을 좀 높일 수 있는 쪽으로 본다면 삼성의 6세대가 좀 더 가까울 것이고 하이닉스는 5세대인 1B 쪽으로 가는데 근데 그것을 수율을 어떻게 삼성전자가 높일 수 있지 이게 좀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예상을 하기보다는 지금 당장에서는 SK하이닉스의 주가 하락 그리고 밸류에이션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더 부각이 된다는 시점에서 보면 지금 당장으로 제가 포지션을 짜기에는 SK하이닉스 쪽이 좀 더 포지션 짜기가 수월하겠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SK 하이닉스 어제 만들어낸 자리 이후에 오늘까지 연속성을 기대하셨던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요. 약간은 숨 고르면서 오늘 어떻게 봐야 되나라는 물음표도 투자자분들 안고 계실 것 같아요. 대표님 이어서 전략도 같이 SK 하이닉스 유력하게 보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계속 그냥 숨 고르기 국면이고 계속 SK 하이닉스에 무게를 실어도 되는지 굳이 뉴스를 찾는다면 노조 관련 노이즈도 있기는 하거든요. 여기에 조금 더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될지 아니면 그럼에도 외국인 수급 보면서 가도 괜찮은 건지요. 네. 그러니까 노조 관련 이슈가 지난주에도 한번 발목을 잡았었고 그러면서 로봇주들도 같이 상승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지금 관련돼서 저는 본다면 수급적인 흐름입니다. 이게 말하자면은 지금 오늘과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섹터 수급을 다 가져가는 쪽이 조선 쪽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유동성이 좀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반도체 쪽보다는 지금 상황에서는 자동차나 앞서서도 이제 로봇주들이 조금 유상증자 때문에 수급이 자동차 쪽으로 좀 몰린 상황에서 저는 전반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조선주들이 조금 잠잠해지면 그때 가서 또 반도체 쪽으로 또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쪽에서는 SK하이닉스 좀 한번 보셔도 될 만한 자리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서 26만 원대 정도면은 우리가
가치가 좀 투자할 가치가 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접근할 만하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투톱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김태성 본부장님과도 반도체 이야기 좀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시세만 지금 당장 딱 놓고 본다면 오늘의 흐름은요. 투톱은 제한적인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워낙 강하게 소부장단에서의 움직임이 나와요. 이런 흐름에 대해서도 주목도를 높여야 될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전에 저희가 쉽게 대표되는 소부장이라고 할까요? 좀 그런 종목들이 아니라 오랜만에 언급합니다라고 할 만한 종목군 중심으로 네. 나오긴 해서요. 이 포인트 주목해도 될까요? 우리가 기존에 지금 최근 2, 3주 안으로 압축을 해서 보면 이스페타시스 여전히 많이 언급되고 있고 그다음에 SNS텍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 하지만 잊혀졌던 기업 있죠. 한미반도체라든지 하나비전 같은 예. 경우에는 전혀 움직임이 없는 맞아요. 상황 속에 오늘은 또 어떤 기업들이 지금 눈에 띄고 있냐면 테크윙, PSK, PSK홀딩스, HPSP. 네.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또 올라오면서 이제 다시 이쪽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반도체에 대해서 매매 전략의 타이밍은 오늘도 아니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혹은 수요일 날까지 좀 기다리고 싶어요. 그 왜요? 이유는 뭐냐면 다음 주 월요일 미국 증시가 좀 쉬어갑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 오늘 또 월 말이기도 해서 장 후반까지 뭐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을 기대하는 건 저는 욕심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예 다음 주 초 그러니까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미국 증시 안에서의 글로벌 테크 기업들의 방향을 보고 여전히 괜찮다라고 하면 저는 반도체 IT를 수요일 날 아니면 목요일 날 장 중에 한번 선택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대신에 우리나라 시장의 가장 큰 지금 단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를 한번 차트를 켜놓고 하이단의 거래량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거래량이 지금 지수가 2,500, 2,600일 때보다 훨씬 더 낮아진 상태거든요. 지수가 올라왔다는 건 기업들의 가격이 올라왔다는 건데 그러면 그때보다 산술적으로 그냥 기본적인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거래대금이 올라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렇네요. 그런데 거래대금이 올라오지 못하다는 건 시장에 어떤 현상을 초래시키냐면 가는 기업만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조선 같은 경우에는 뭐 조선이 안 좋은데 올라간다가 아니라 좋은데 명분도 있고 뭐 성과도 있고 근데 계속 가니 지금 이게 가장 큰 개인 투자자분들이 포모 현상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현재의 흐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난이도가 좀 높아졌다고 이제 애둘러 표현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저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강한 쪽을 일단 추리 시대 매매 타이밍은 저는 오늘보단 다음 주 중에 한번 판단을 하시는 게 더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쪽을 본부장님 추려본다고 한다면 네. 주 중반 넘어가면서 미중 갈등의 수혜주 그러면서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는 중국과의 연결고리가 깊은 쪽의 시세가 좀 폭발적이긴 하잖아요. 그쪽도 네. 같이 봐도 되는 걸까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한 가지 고민을 좀 해볼 게 불과 어제만 하더라도 H22 중국에 넘어간 것이 없는데 중국이 자체적으로 생산을 한다 그래서 중국 자체 기업이 상승을 했고 또 여기에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피델릭스, GRT 혹은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과 같은 기업들이 어제 상승을 했잖아요. 근데 하루 지나서 오늘 보니까 젠스낭 CEO가 중국에 고사양 제품 지금 내보내려고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어제 강했던 종목군들의 시세 연속성이 과연 계속 나타날 것인가 저는 이거는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아예 오늘 이제 바닥에서 움직이는 테크윙, PSK, PSK홀딩스, HPSP 이 종목군들이 다음 주 중반에 거래량을 동반한 시세 연속성이 나온다면 이쪽을 바라보는 것도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군들을 선호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볼 수 있고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여전히 강한 쪽을 보는 게 맞다면 SNS텍 그리고 이스페타시스 이 두 기업에 집중을 하시는 게 더 편하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전통의 강자 쪽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저희 짧게 갤럭시 쪽의 이야기도 하고 이 IT 섹터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앞서 대표님께서 갤럭시발 모멘텀 모바일 쪽의 이야기를 스쳐 지나가듯 해주시긴 했는데요. 하나 이벤트가 있어서 그 이벤트가 미칠 영향도 한번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달 4일로 보이네요. 초슬림을 공개했고 이제 보급형이 공개가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궁금합니다. 보급형이라는 그러면서 판매가 더 많이 된다라는 트리거가 뚜렷하게 나온다면 김성훈 대표님 모바일 삼성전자의 영향력은 제한적일지라도 그 하단에 있는 밸류체인 쪽에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의 움직임은 또 한번 우리가 주목할 만할지 그 포인트도 한번 궁금하네요. 최근에 보면은 이제
이 폴더블 폰과 관련된 이슈에 많이 반응했던 것이 이제 파이넴텍이라는 거 OLED 관련주였잖아요. 근데 지금에 와서 본다면 이 플래그십 모델의 판매율이 증가됐다고 한들 거기서 좀 반등을 크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은 저는 되게 제한적일 거다라고 보고, 지금은 이제 폴더블 폰에서 이어지는 아이폰 관련주들에서 조금 더 기회를 찾는 것이 저는 좀 더 유리하다고 생각이 되고, 뭐 LG 이노텍이라든가 일부 이제 뭐 LG 디스플레이 이런 쪽의 움직임들이 조금 더 강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아이폰 같은 경우에 이번에 이제 새로 나오는 신제품에 대해서는 일단 혁신에 대한 이름으로써 뭐 AI 인텔리전스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두께가 얇아진다는, 그리고 내년도에 들어서는 이제 폴더블 폰도 아이폰이 출시가 되는데 갤럭시 모멘텀보다는 아이폰 모멘텀도 좀 더 가격이 좀 더 반등을 나올 수 있는 가능성들의 무게를 좀 더 실어 두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아이폰 신제품도 나오고 갤럭시 보급형도 나온다고 해서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까지 좀 담아봤습니다. 반도체 중심으로 아이들을 좀 풀어가 봤고요. 자, 현대차 그룹에서도 이야기할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요즘은 연결고리가 겹치고 좀 겹쳐 있더라고요. 하나씩 풀어가 보죠. 첫 번째 포인트로 저희가 볼 거는 지배 구조 변화 기대감입니다. 현대차 그룹 안에서도 오늘 장 초반부터 움직인 종목군이 딱 있습니다. 상반기 성적표도 좋았던 종목군이긴 해요. 김태선 본부장님, 이야기할 게 많지만 지배구조라는 포인트로 본다면 모비스, 글로비스, 그리고 지분율 생각하면 오토해버까지도 그렇죠. 꼽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지배구조라는 키워드로 이제 시동이 걸리는 걸까요? 이전에 정책 드라이브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현대차 그룹주는 좀 소외된 부분도 있어요. 물론 지금 고점 부근이긴 하지만, 그래서 궁금합니다. 이슈가 가속화되면서 주가의 드라이브도 기대해 볼 만한 구간일까요? 이제 조선 쪽을 생각을 하면서 네. 현대차도 이제 그러지 않을까? 아. 또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약간의 둘의 차이점이 다른 건 뭐냐면, 자동차 산업에 대한 성장성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조선 쪽에서 보여준 퍼포먼스가 워낙 강하다 보니 조선만큼 현대차 자동차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그들의 주가를 올려줄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저는 욕심이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속도에 대한 고민은 되는 거고, 네.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는 현대 모비스가 됐든 현대 글로비스가 됐든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지금 충분하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현대 글로비스의 오늘의 윗꼬리가 좀 불편하긴 합니다. 계속 이제 치고 올라갈 거라면 오늘도 이제 계속 상승의 연속성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는 꼬리보다는 몸통의 캔들이 좀 길어져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일정 부분 차익 매도 물량이 좀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지긴 해요.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게, 네. 만약 현대 글로비스가 좀 주춤할 때 현대 모비스가 같이 주춤하면 이것도 고민이 되는 문제이지만, 지금 글로비스 대비 또 현대 모비스는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만약 지배구조를 고려하신다면 현대 글로비스와 현대 모비스 저는 지금이라도 괜찮다라고 좀 설명드릴 수는 있는데, 결국 이제 본업에서 이제 어떤 성과를 내고 난 다음에 지배구조가 들어가야 네. 아무래도 이제 주가가 올라감에 있어서 확실한 명분이 되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를 좀 고민을 해보면 두 기업 중에 굳이 하나를 꼽아본다 했었을 때 지금의 위치는 현대 모비스가 조금은 더 나아 보일 수 있다 생각이 들고 있고, 현대 모비스는 전동화 사업부에서도 지금 슬슬 두각을 나타냄과 동시에, 제가 현대 모비스 설명드릴 때 항상 두 가지를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캡티브 물량과 논 캡티브 물량. 그러니까 현대기아 물량도 잘하면서 GM, 포드, 폭스바겐 그 외의 브랜드 물량도 지금 잘 소화를 하고 있는 게 현대 모비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본업 플러스 지배구조 개편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지금 현재의 상황은 현대 모비스를 보는 게 더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라는 질문을 드렸을 때는, 그러니까 본업 중심으로 언제 넘어가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드리면 언제일까요? 현대 기아가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시점이 지금 오늘 움직이는 새 기업에 대한 챙기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 전략적으로? 아니요, 저는 지금도 괜찮다고 괜찮아요. 생각을 하고 있고, 현대 모비스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 굉장히 이제 이 박스권 안에서 갇혀 있은 지가 오래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 모비스는 박스 하단이 20만 원이라고 치면 박스 상단을 또 32만 원으로 이제 본다라고 했었을 때 거의 한 10년 가까이 멈춰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아무래도 정부 차원에서의 힘을 좀 주고 있고 여기서 본업에서의 성과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이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려는 위치까지 올라와 있는 지금 모습을 좀 감안을 해보면 저는 40만 원 그 이상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보는 게 지금은 맞지 않을까. 그리고 현대모비스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여기서 빠르게 매도 물러날 수 하시지는 없다. 않으실 것 같아요. 계속 더 가져가실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도 저는 40만 원 그 이상을 한번 노려보는 흐름을 좀 기대해보자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말 단단한 박스이긴 하네요. 모비스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풀어봤고요. 모비스 간다라고 한다면 또 하나 로보틱스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성장에 대한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어떨까요? 로봇 이야기 김 대표님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차례 움직이기는 했지만 다시 좀 잠잠하긴 하거든요. 본격적으로 증액하면서 액션이 나오면 현대차발 로봇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도 일단 커질 수 있을지 큰 테두리 먼저 대표님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일단 먼저 이제 이 현대차 그룹에서 이제 글로비스 같은 경우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네. 국민연금에서 오늘 이제 트리거가 됐던 게 단순 투자에서 일반 투자로 바꿨다는 뉴스가 이 글로비스에는 트리거가 됐고 추가적으로 본다면 모비스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사실 모비스가 정의선 회장의 지분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좀 이 순환 출자 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국면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 근데 이제 펀더멘탈은 예전부터 좋았지만은 그 기대감이 이제부터 반영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렇게 본다면 지금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 제조 현장에 게임 체인저가 지금부터 이제 되는 것으로 본다면 주가의 랠리는 저는 이제 글로비스와 모비스를 중심으로 반등폭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근데 또 하나 요소가 된 게 지금 로보티즈가 유상증자 나오면서 오히려 로봇주들 이제 오리지널 로봇주들이 못 가는 반면에 현대차에게 오히려 수급이 지금 붙는 현상이 나와주고 있고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원천 기술로 본다면 모비스도 그렇고 자동차 기본 이제 오리지널 완성차 업종들도 그렇고 우리가 액추에이터나 이 감속기 시장을 우리 현대차 자동차 업종들의 이제 기술력으로 충분히 커버가 되는 원래 기술력이 자동차 업종들의 기술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지금은 현대차나 기아는 사실 이제 관세 테두리에서 많이 묶여 있던 상황이었고 지금 완성차보다는 부품주나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비스 쪽으로 수급이 조금 더 강력하게 전개될 가능성들 좀 더 열어놓고 지켜보자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이 초도 물량이 올해 연말에 이제 투입이 된다라고 해서 29년도에 3만 대 뭐 이렇게 좀 계산이 굉장히 빠르게 되는데 벌써부터 베타 플랜트는 저는 자동화 공정 때문에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이미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일단 이 아까 말씀드렸던 로봇에 관련된 이 모멘텀적인 요소는 저는 이제 자동차 업종들에게 아까 로보티즈가 유상증자 이슈 때문에 좀 더 계속 눌린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현대차 그룹 쪽에 굉장히 많은 기회가 열릴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럼 대표님, 로보티즈 장 초반에는 이 유증 이슈에 10%까지 밀렸지만 지금은 양봉 전환이긴 하거든요. 여전히 하락이지만 2%대 지금 많이 만회는 하긴 했거든요. 빠른 만회력에 다른 포인트를 가져갈 필요도 있을지 짧게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LG였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말씀들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그 지금 유상증자 가격대가 현재 가격보다는 저렴하잖아요. 네. 추가적인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들도 열어놓고 보셔야 되는 것 같고 오늘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뭐 접근할 만한 그러면 흐름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많이 비교를 하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사실 시가총액만 지금 5조, 만약에 이 로보티즈가 시가총액이 1조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전반적인 상황, 재무 펀더멘탈이나 이 로보티즈는 벌써 흑자 전환의 상반기 성공을 해놓은 상황이고 그리고 좋은 이슈가 너무나 많아요. 이 빅테크와의 연결고리도 지금 굉장히 가속화되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이슈가 끝나고 나면 레인보우와 투터보로서의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가능성들은 충분히 열어놓고 보자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LG 대표, 삼성 대표 이렇게까지 좀 연결고리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갈게요. 조선 이야기를 할 거고요. 오늘은 기자재에 대해서도 충분한 시간을 저희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수 본부장의 조선 이야기 저희 길게 합니다. 네. 오늘은 조선 기자재 쪽부터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와, 워낙 강해요. 뭐 대형주가 흔들리는 건 아니지만 기자재가 장 초반부터 변동수 없이 쭉 강한 흐름이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읽어야 돼요? 대장주격 종목이 많이 올랐으니까 그 부담으로 기자재 쪽에서의 키 맞추기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기자재 쪽에서의 메리트가 훨씬 더 갈 자리로 지금은 자리를 잡은 상태라고 봐야 되는 건지. 일단 앞서서 제가 우리나라 시장 거래대금 이야기를 좀 해드렸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어떤 바닥권에서 올라올 수 있을 만한 섹터 전체를 일으키기엔 좀 어렵다 보니 가고 있는 쪽에 대한 수급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조선 쪽 이야기를 할 때 조선 기자재를 지난주부터 엔진 이야기를 가장 많이 좀 드려왔던 것 같아요. 빅3, 빅4 기업들보다 기자재를 보신다면 이제는 엔진 쪽을 좀 보는 게 맞아요. 확률적으로 더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흐름들이 굉장히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공감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오늘 유독 강한 쪽을 살펴보면 HD 현대마린 엔진, 그리고 이제 하나 엔진, 그러니까 엔진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의 시세가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어딜 보더라도 지금 이제 조선사들은 뭐 안 좋다기보단 지금 도크가 조선사들마다 꽉 차 있는 지금 상황이기도 하고, 이 선주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선사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의 배가 정말 잘 만들고 좋은 건 아는데, 지금 발주를 준다 했었을 때 3년 뒤에 5년 뒤에 받는 상황이다 보니 쉽게 발주를 내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가 아닌 곳으로 당연히 발주가 좀 흩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네. 이렇게 되면 조선사들은 어떤 영향을 좀 받냐면, 이 안에 내부 내용을 모르는 개인 투자자들이 숫자만 놓고 봤을 때 수주 잔고가 정체되나? 라고 또 의심이 될 수 있거든요. 물론 이 의심을 한 번에 또 해결해 준 게 이번 달에 삼성중공업의 신규 수주였긴 했지만, 결국 수주 잔고가 계속 폭발적으로 늘어나던 시기 대비해서 약간 정체가 되면 투자자들은 또 몸을 사릴 수밖에 없는 상황. 하지만 글로벌 선사들에 대한 발주는 지금 지속이 되고 있다고 좀 보여지는 상황 속에, 그러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품인 엔진은 당연히 그러한 어떤 위험 부담에서는 조금 더 자유롭다고 판단이 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엔진 쪽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일단 상승한 거에 대한 설명이고요. 네. 시청자분들이 그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그래서 어디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사야 되느냐? 맞아요. 이게 이제 저도 제 스스로 가장 오늘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 고민인 상황인데, 네. 일단은 분할 매수를 한다라는 전제 하에, 바로 저희 원픽 이야기 할까요? 분할 매수를 한다는 전제 하에 저는 엔진 쪽은 한번 계속 좀 들고 가 보셨으면,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조금씩 사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하나 엔진이라든지 이제 HD 현대 마린 엔진, 저는 두 기업에 국한해서 좀 보셔야 되는 것 같고, 그 외의 기업들은 저는 아니다라고 좀 보여지고, 만약 포모 현상에 시달리는 게 힘드시다고 좀 생각이 드시면 지금이라도 그냥 한 주씩 우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아가듯이 우선은 담아내 보시는 게 조금은 더 낫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이 조선 쪽에 머무를 거고, 그리고 핵심인 엔진 쪽에서 계속 머무를 가능성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조선 하반기에도 이야기를 많이 할 것이라는 힌트 주신 것 같네요. 자, 대표님과도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궁금해요. 기자재 쪽에서의 흐름에 오늘 더 집중을 해본다면, 앞서 김태선 본부장님께서는 엔터 쪽에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계속 엔진 쪽에서의 흐름을 주목을 하는 게, 그러니까 뭐 본행지라든가 엔진이라든가 뭐 이렇게 특정 키워드, 피팅 밸브 이걸 볼지, 아니면 최근에 급등하는 종목들을 보면요, 대표님, 대형주 뭐 자회사였다거나 여기에 매출 비중이 절대적이거나 이런 종목들이 많이 나가거든요. 대표님의 선별 기준은 어떻게 되실까요? 오늘만 놓고 봤을 때는 핵심이 지금은 잠수함 쪽이었잖아요. 네네. 범한 퓨어셀도 지금 올랐던 거를 보면, 그리고 HJ 중공업이 오늘 20%대나 급등한 걸 보면 지금 MRO 수주.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오늘 나오냐면, 전반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열병식이 이제 앞서서 9월 3일 날 일정이 나오거든요. 있네요. 네. 그러면서 절대적인 권력의 3인 푸틴과 그다음에 이제 김정은의 만남이 그 열병식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왜 이 군함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냐면, 미국이 20년부터 이 군함 대수가 중국에게 추월당했어요. 그래서 군사력에 있어서 그런 조바심이 났다는 나머지 우리나라에게 좀 더 빠르게 이런 이 MRO와 관련된 이슈라든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원래는 원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군함 이 건조를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게 좀 열어주겠다라고 한 점이 사실 오늘의 반등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열병식이 하나의 트리거가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캐나다와 관련된 이제 잠수함 수주 60조의 규모의 그런 이 수주에 대해서도 이 캐나다에서는 지금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에 건조를 주겠다라는 식으로 언급을 했다는 점도 굉장히 좋은 재료로 작용했다는 것. 그것이 이제 엔진주들의 반등을 보여줬고, 저는 그래도 일단 가장 좋은 흐름으로 본다면은 본행제라든가 이제 수주잔고가 좀 2년치 이상 탄탄한 그런 이제 기자재 쪽으로서 그래도 포커싱을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핵심은 하반기의 주인공이 될 LNG, 거기서도 삼성중공업에 관련된 밸류체인 라인들도 한번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한국카본이나 SNNC나 이런 종목들도 한 번은 저점에서 매수할 가격대가 오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선 기자재 이슈 중심으로 풀어가봤습니다. 다음 순위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연결고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에너지 관련주 이야기를 할 텐데 김 대표님과 이 이야기를 먼저 이어갈게요. 범한 퓨어셀 이야기를 앞서서 해주셔서 이게 수소기도 하잖아요. 퓨어셀 붙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잠수함 이슈가 부각됐던 그날 사실은 나머지 수소주들은 다 상승폭이 반납된 게 오후 기준이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요, 수소 관련주가 범한 퓨어셀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일진하이솔루스까지 강한 시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잠수함 그 이상으로 수소에 대해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자리인지 궁금해요. 굳이 찾아보자면 SOFC도 이슈가 있긴 한데 이걸 보면 맞을지, 왜 잠수함 이외의 이슈도 볼 수 있는 자리인지, 만약에 그렇다면 이야기 좀 풀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저런 것 같아요.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는 굉장히 좀 언급한 이슈로는 쓰레기다라고 막 얘기를 하면서 사실 이제 화석 연료에 대해서 집중하는데, 그런 이슈는 사실 유가라든가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이제 이 물가를 좀 더 억제하기 시켜 와야 되는 그런 이슈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일단 국내에서는 계속 에너지 주도적으로 수소 연료라든가 아니면 신재생 연료를 계속 강조하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전반적인 글로벌 이 트렌드가 사실 수소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이슈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보니까 인천공항에 액화수소 충전 프로젝트를 확보하면서 수소와 관련되는 범한 퓨어셀이라든가 아니면 두한 퓨어셀도 적자에서 하반기 흑자 기조로 유지가 될 것이라는 좀 기대감이 나왔던 거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범한 퓨어셀만 올랐다는 것은 사실 하나오션하고 H현대중공업하고 입찰중은 캐나다 사업에서는 과거의 범한 퓨어셀이 잠수함 장보고 3에서 이제 연료 전지가 탑재했다는 이력이 있기 때문에 혼자 반등을 해준 반면에, 오늘과 같은 경우는 그러한 이슈들이 좀 더 온기가 다방면으로 좀 퍼지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범한 퓨어셀 제가 차트를 한번 보니까는요, 이제 우리가 전에는 2만 원대 돌파하는 상황에서 항상 윗꼬리를 달리면서 장 마감 때는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지금 한 2시경에서도 두 자릿수, 지금 18%대 상승하는 것을 봤을 때는 저는 이 주가의 차트에 시세가 조금 달라지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달라지는 흐름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에너지 이야기 조금 더 해볼게요. 김태선 본부장님과는 시간이 좀 빠르게 흘러서 원픽 위주로 이야기를 풀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 쪽에서 원픽 선정해 주셨는데 어떠한 키워드를 에너지에서 주요 보셨으며 어떤 종목 보셨을까요? 네, 일단 저도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쪽도 안 오른 종목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종목은 S&T 에너지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 고점 종목이죠. 네, 여러분들 아마 BHI 하면 다들 아시는 SRSG 그 열 교환 방식 플랫폼을 이제 같이 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수주 잔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수주 잔고를 계산을 해보면 약 9천억 정도거든요. 지금 시가총액이 1조 2천억이 좀 넘어가는 상황인데 시가총액에 버금가는 어떻게 보면 수주 잔고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투자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데 문제는 이제 매매 전략일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전략 오늘 중요해요. 또 신고가 넘어갔다가 지금 음봉 캔들을 좀 보이고 있어서 지금 차트를 보시면서 저는 덥석덥석 사는 게 아니라 좀 기다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현재 가격이 6만 원대인데 저는 5만 5천 원에서 5만 7천 원 사이에서 좀 기다리는 게 그러니까 조정 시에 매수를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박스를 하나 만들어 드릴 건데 6만 원에서 5만 5천 원 사이에서 저는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5만 5천 원이라는 가격대가 깨지면 저는 기술적으로 5만 원까지 또 밀려 내려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건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전략이니까 이 부분은 참고를 하셔야 되고 만약 손절라인 5만 5천 원이 이탈되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움직인다라고 하면 저는 7만 5천 원까지 그러니까 수주 잔고를 계산을 했을 때 일단 최대 나올 수 있는 목표가를 7만 5천 원을 좀 잡아드렸으니까요.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있고 길게 보실 분들은 오히려 5만 원 밑으로 만약 기술적인 조정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저는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워낙 고점에 있는 종목이라서 네. 세심한 전략 짜주셨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갈게요. 일단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주인공 있습니다. 바로 이야기 김 대표님과 해볼게요. 알테오젠 애정은 한번 보여주신 바 있습니다, 대표님. 오늘 알테오젠이 4% 정도의 강세고요. 오늘 전해진 외국계 증권사는 호평이었습니다. 58만 원까지 제시가 됐고요. 9월에 이벤트가 워낙 빅 이벤트가 있잖아요. FDA 승인 나오니 한 달간의 흐름 어떻게 우리는 가져가야 될지 그리고 다른 제약바이오와 다르게 알테오젠은 코스피 이전이라는 모멘텀을 제대로 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긍정적인 시각 그러면서 50만 원 선 근거리의 돌파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짧게 말씀드리면은 9월 23일 전에 이미 주가는 좀 더 반응을 크게 할 거고요. 네. 그리고 25년도 영업이익을 보면은 1,300억 나오잖아요. 내년 정도 보면은 영업이익이 50% 퀀텀 점프입니다. 그래서 저는 알테오젠이 이제는 꿈의 주식이 아닌 실적 펀더멘탈의 주식으로 바뀌는 흐름들 그리고 앞전에 외국계에서 뭐 27만 원대 목표가를 너무 강력하게 하향을 했는데 그것은 전환율에 대해서 오류가 있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어서 알테오는 지금 가격에서도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가격도 접근 가능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럼 제약바이오 빠르게 하나만 더 이야기해보죠. 김태성 본부장님, 오늘 밤부터 학회 시작이 됩니다. 한참 동안 저희 이야기 안 했는데 이제는 주목도 높일까요? 일단 뭐 학회를 떠나서 네. 금리 인하 기조엔 제약바이오와 어떻게 보면 로봇은 계속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제약바이오는 저는 개인적으로 압축을 많이 해봤는데 알보리에 여기에 이제 올릭스와 D&D 파마텍 그리고 이 퓨처캠과 셀비온 저는 이렇게 해서 이제 총 한 7개 종목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있고 다른 쪽은 안 좋다라기보단 일단 추세가 살아남은 쪽에서 저는 보셔야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세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랭킹5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 김성훈 대표 두 분과 함께 시간 만들어봤네요. 오늘도 고맙습니다.